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미증시는 뭐 예상치에 부합한 물가 지표에 안도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주간입니다. 금리를 결정할 텐데 금리를 내릴지, 그다음에 금리를 왜 내리는지, 내년에는 금리를 몇 번 내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그런 주간이 되겠죠. 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12월 들어서 매수로 돌아섰고, 또 이번 주에 FOMC라는 일정 앞두고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관성 있게 매수를 계속해 주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아예 뭐 예전에 어떤 전차 군단 같이 주도주로 완전히 고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봐야겠습니다. 우선 뭐 주말에 미증시는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수도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심스러운 가운데 그냥 종목별로 골라서 올라갔다, 조심스러웠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수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CPI, PPI, PC 이렇게 구분하는데, 쉽게 말해서 CPI는 이마트에서 라벨에 찍히는 그 판매 가격, 이게 CPI고,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납품하는 소매업체들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가격, 이게 PPI. PC는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실제 소비하고 나오는 규모, 이걸 이제 P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 비싸게 오르고 어떤 거는 안 오르고, 그러면은 오른 거는 안 사고 이제 덜 오른 거를 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 물가를 PC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PC가 예상치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세로 보면 내려가던 추세가 지금은 그냥 지그재그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서 물가가 좋은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 지금의 고용 상황 감안해 볼 때 금리는 내릴 것 같다. 그래서 좀 안도하는, 이 정도라면 뭐 12월에 금리 인하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실제로 뭐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금리 인하 결과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87%가 인하한다. 동결은 13%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인하한다라고 예측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20번의 어떤 FOMC 회의 중에서 18번이 시장이 전망하고 일치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특별하게 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결과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번 주에 금리 내리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런 안도감이 미증시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증시가 미국이 그렇다고 세게 올라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금리 인하를 진짜 할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몇 번이나 할까? 이거 이제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도표라고 해서 연준 인사들이 나는 내년에 몇 번 내릴 것 같아, 이렇게 쿡쿡쿡 이제 점을 찍어 놓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데, 어쨌든 금리는 내릴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이제 내년이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2번 내릴 것 같다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뭐 한 번밖에 안 내린다, 아예 안 내린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돼버리면 시장에서는 이제 좀 긴장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거 금리 내년도에 최소 2번은 내릴 줄 알았는데 안 내린다네? 이래버리면 이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왜 내리느냐. 예, 파월이 작년 가을에 금리 내릴 때 보험성 인하다. 지금 경제가 나쁘진 않은데 혹시라도 고용지표가 나빠질지도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보험성 인하를 하는 거야.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보험성 인하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낮아지면 그 다음에 인하할게, 뭐 이 정도 메시지 나오면 제일 괜찮은데, 경제가 나빠져서 인하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든가 이래버리면 금리 인하가 당장 호재가 되지 않고, 지금 경제가 나빠졌어? 이러면 좋은 줄 알고 여태 지수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뭐가 될지, 이것도 투자들은 좀 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뭐 지금 경제 상황 어떤지, 연준 내에서 최근에 의견이 되게 갈리는데 그걸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후임자, 지금 트럼프가 뭐 캐비넷 회의 되네 마네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발언이 나올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오르고 눈치 보고 오르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들을 보면, 우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주말에 4.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업황이 워낙 좋다. 내년도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나올 텐데 예상치를 상회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오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먼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최근에 좀 지그재그, 그러니까 205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180달러 전후에서 지금은 이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계속 알파벳하고 좀 시소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일라일리는 또 이제 하락하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증시에서도 알테오젠이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오늘 장에서도 그대로 또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주춤하고 마이크론 오르고 이렇게 엇갈렸는데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하고 또 하이닉스는 따로 갈 거냐 같이 갈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좀 11월에 큰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극복을 하고 있고 하락 이후에 2주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로는 박스권. 그러니까 3,900 정도.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3,850인데 어쨌든 대충 이제 3,900, 4,200 요 사이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스권이 처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7월하고 8월 동안 2달 동안의 박스권 겪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여차하면 이번 달 후반까지 4,200을 상단으로 두면서 계속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1월에 박스권으로 갇혀 있던 건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준다라면 이 박스권이 이제 위로 돌파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수급이 중요한데,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들이 10월 26일 이후에 순매도한 날은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7주 만에 주간으로 순매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외국인들이 잘 보면 빌드업을 좀 해놓는 것 같아요. 이제 아랫선이 이제 그 선물 쪽인데 선물을 갑자기 10월에 쭉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물 매도하길래 주식을 많이 사놔서 뭐 해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쨌든 선물 매도는 지금이 4,200이야. 근데 앞으로 4,000으로 떨어질 거니까 지금 주식을 팔았다가 나중에 4,000 되면 다시 사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그냥 선물을 확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던져놓고 결과적으로는 저때 당시에 11월에 시장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11월에 빠져버리니까 외국인들이 거봐 내가 빠진다고 했지. 그러면서 그 11월에 증시가 빠지는 동안에 외국인도 또 반대로 선물을 샀습니다. 예, 선물을 사면서 이제는 또 다시 올라갈 거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800까지 빠졌지만 앞으로 4,000 넘어갈 거니까 지금 이제 선물을 사놔야지. 그러니까 이제 주식 선물을 쭉 사놓는 거예요. 예, 쭉 사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 와서 또 시장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약간 좀 규칙성을 가지고 일부러 좀 시장을 흔들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외국인들이 어떤 일정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좀 흔들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하는 거 봐서는 12월에 결국에는 이제 월별로 매수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주도주는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8% 가까이 올랐고 현대차가 2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사실은 지난주 다 끌어올린 거예요. 예, 두 종목이 다 끌어올렸고 주요 업종 중에서 거의 하락한 업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11월에 고생했다가 지난주 전차군단이라는 주포, 앞서 이제 제가 항상 시장에 갈 때는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주포와 주도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면서 이게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계속 매수. 그다음에 전차군단이 지난주 주도주였는데 뭐 이번 주에도 이제 계속 이게 고정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넘어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특히 이제 많이 올랐죠.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갈 만 하긴 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GM하고 미국의 GM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트가 되게 비슷하게 갔거든요. 방향성이.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한 1, 2주 계속해서 GM이 신고가인데 현대차가 뭐 관세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눌려 있다고 되게 특이한 행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저 구간 11월 구간에서 보면 GM은 이제 조정 부침이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현대차는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뭐 관세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걸로 현재로는 추정이 되지만 관세 이슈가 지나간 다음에도
주가가 못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15%가 언제 정해지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체 개발이냐, 외주할 거냐,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감, 로봇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갑자기 집중적으로 터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GM하고 똑같아지는, 누적으로 봐서는 똑같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업종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는 업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차를 두고 좀 비슷하게 갔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미 이제 빌드업을 좀 해놓은 것 같이 보여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들어서 좀 가세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단타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가 좀 섞여 있어서 단타성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난주 주말에도 똑같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되게 저항대다. 지금 930, 950 요 구간은 2023년도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박스권이 아니라 고점으로 작동하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만만치 않아서 이거 돌파하려면 완벽한 주포와 그러니까 주도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업종에 또 강력한 리더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그런 역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제 저구간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수급 보면 그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하루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근데 기관이 금융 투자가 이제 4일 들어왔고 연기금도 4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전체적으로 5일 중에서 3일 매수했고 주간으로는 이제 순매수긴 했고, 근데 어쨌든 기관들이 지금 종목을 꾸준하게 따박따박 매집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승률이 제일 높은 건 외국인, 그다음에 이제 종목 장세 계속 따박따박 물량 매집하고 있는 건 기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군들은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제가 매일 오후 방송에서 저녁 때마다 마감할 때마다 오늘은 이 종목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 매수했습니다, 매일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번 주 뭐 2주 이렇게 늘려가면서 계속 매수돼가고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지금은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주요 종목들 보면 지난주에 이제 알테오젠이 호되게 당했죠. 이게 이슈가 좀 있어서 되게 많이 빠져서 이게 보통 61선에서 좀 멀리 내려가면 그때부터 바로 들어올리는 형태로 갔었는데 지금은 되게 멀리 갔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제약바이오가 주체 바로 살아나는지,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빠지니까 그 자금이 2차 전지로 가면서 2차 전지로 일부 분산이 되면서 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다음에 반도체는 종목별로 따로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약간 테스트하고 연결고리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실적 턴이 기대가 되는 원래 강했던 종목들 말고 좀 턴이 되거나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이슈도 있고 삼성전자가 지난주 올라간 거에 비하면 이제 안 올라서 주변주로 분산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좀 생각보다 되게 더뎌 있죠. 그러니까 21선 큰 상승 이후에 반등 이후에 21선을 지지선으로는 잡고는 있는데 뭐 여기서 지금 돌려 세우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는 트럼프가 이제 내년도 초에 로봇 관련된 행정서명 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반짝 올라간 거 그냥 바로 다 토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대충 주요 업종들 흐름을 보면 다 이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이제 치고 나가줘야 코스닥이 이제 박스권 넘어서 신고가 아니라 1000포인트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주도주와 주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포는 기관이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주도주가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요약을 해보면 5주 만에 금요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걸 이제 단타가 또 들어왔을 건데 오늘 장에서도 오후까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냐. 특히 코스닥이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박스권을, 그러니까 장기 상단을 뚫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려면 이제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MC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콜을 해주는지, 그리고 지난주는 삼성전자, 현대차, 옛날로 치면 전차 군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하느냐. 주도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이 5거래일이잖아요. 3일 이상 올라야 돼요. 3일 이상 오르고 이틀 조정은 나와도 3일 연속 조정은 안 나와야 됩니다.
예, 그게 진짜 주도주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시장 발목을 더 이상 잡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바이오, 그러니까, 그리고 반도체주, 이런 업종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이 좀 튀어 올라가면서 지수의 역할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시장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코스피가 약간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동안에 상승 종목수 비율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뭐 시소 타고 있는 동안에 중소형주는 종목 장세가 아주 화려하게 상승 종목이 거의 수시로 계속 많은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과매도 이야기할 때 당분간 상승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좀 많은 날이 자주 나올 것 같다고 그 얘기 몇 주 전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 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반대로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승 종목수 비율, 상승 종목수의 20일 합 나누기 하락 종목수의 합 비율 이제 나누는 걸 ADR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120 정도 나오면, 그러면은 좀 과열기로 보는데 지금 주초에 잘하면 거기를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뭐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종목들이 차별화 장세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은 날이 연속적으로 잘 안 나오고, 하락 종목이 많은 날도 덜어 섞여 있고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르는 종목과 안 오르는 종목의 차이가 되게 크게 벌어지는 차별화 장세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어서 업종별 수급 동향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번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주 이내에 제가 이제 오후에 다른 방송 하나 출연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되게 일찍 올려지거나 아주 저녁에 늦게 올려지거나 하루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는 미리 또 공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예, 특히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